자, 보시면은 시장이 어렵다 하시는데 꼭 그렇게까지 위축돼서 해석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결론적으로 이제 4분기 교육 종목 상한가 리스트 보시면 10월에 16번 상한가를 갔는데 10월 달에 기준에 내가 우리 직원분들 내가 혼내줄 거야. 저 10월 달에 저 맞나? 맞나? 맞나 보다. 맞네. 혼내준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상한가 간 거 리스트 부분을 이제 예? 제대로 다 보일 수 있게끔 넣어 놓으라 그랬는데 10월 달 상한가 16번 중에서 의미 있는 상한가는 하나뿐이 없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금양에서 10월 13일 상한가, 10월 28일 상한가. 근데 13일은 갭상승이 시간의 상한가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나왔고 28일 상한가는 뭐 강보합 수준에서의 기준이니까 충분히 매매가 되실 수 있는 상한가 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더더욱 값진 일이 많이 있었죠. 어떤 거예요? 11월 1일에 한전 기술의 상한가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에서 그 다음에 11월 9일에 금양이 29.28%, 11월 15일에 일동제약이 상한가 가면서 시가총액 1조, 그리고 11월 11일에 네이버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1조 터지면서 22% 상승, 그 다음에 거래대금 8천억이었죠. 카카오뱅크가 28%, 그 다음 카카오페이가 5천억인가요? 그렇게 해서 7조 9천억 올라가면서 상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12월 달에는 안타깝게 시장도 빠지고 하면서 뭐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핑거 스토리는 있었는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한가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이틀 상한가 간 종목이 나온 거죠. 제주은행 금요일날 상한가, 화요일날 상한가. 하이드로 리튬도 월요일날 어반 리튬과 함께 상한가. 그리고 대상주 형식은 하이드로 리튬에서 그러고 나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19%의 강세, 또 시간외에서의 강세. 물론 꼬리를 달고 있어요. 19% 추가 강세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19일, 20일 모두 발굴이 되고, 그리고 등락률 자체는 이제 조금씩 차별화가 돼 있는데,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10일, 21일, 24일까지 폭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9일 상한가에 이렇게 19.26 장중 기준에 꼬리 달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금 들어 올렸죠. 응? 결론적으로 19일에도 이런 수익을, 그리고 상한가의 절반 익절을, 그리고 20일에 하이드로 리튬 추가 폭등입니다. 급등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넘겨져 있어야 돼. 다만 하이드로 리튬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하이드로 리튬은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다.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뭐 이런 업체입니다 라고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결론적으로 더 검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그래서 일단은 그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사실은 전환사채 행사권, 청구권, 행사권이 이 시간에 거래가 됐어요. 그거는 뭐 행사를 한다 쪽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 기준에서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히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주가가 더 급등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더 들여다보면서 검증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하루에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만 형성되면 됩니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1,000억이 아닌 그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면서 변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더라도 거래대금이 최상위 5위 안에 들어오고 뭐 2위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19일날 같은 경우에 11.52예요. 9시 2분에. 다 오른 걸 왜 주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1조 이하짜리 종목은요. 1조 이하짜리 종목은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따라붙어요? 그렇죠. 20%까지 따라붙습니다.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할 때. 시장 거래대금에서 최상위에 놓여져 있을 때. 예? 결론적으로 응? 지금 19일 같은 경우에 종목 검색기의 기준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목 검색기의 기준에서도 결론은 12% 수준의 겁이 난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종목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보합에서부터 쭉 뻗어 올라가서 상한가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형주 기준에 뭐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좀 드물어요. 드물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 기준에서 보합에서부터 상한가 간 케이스가 LG전자 같은 경우 상한가 안착으로 끝났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2020년 11월 9일 그런 경우하고 2021년도 시가총액 10위였던 그 현대 모비스가 1월 달에 1월 11일 날 장중 상한가 안착은 안 됐어요. 매수 전량 시장에 따라 이제 풀려버렸는데 어찌됐건 그런 기준. 결론적으로 소형주의 경우는 거래대금이 실리려면 일단 갭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간혹 보합에서 출발해서 쫙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하이드로 리튬이든 어떤 종목이든 변동성이 확장이 되고 등락률이 확장이 됐을 때 거기에 거래대금이 실리고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까지 진입이 되는 흐름이 연출된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왕이면 강보합권에서부터 들어 올려주면 좋은데 이 포착된 자체가 이제 뭐 9%또 종목 검색해서 12%뭐 이렇게 16%. 결론은 거래대금이 9시 15분에 이미 3위. 시가총액이 크지도 않은데 3위. 그래서 그런 기준점에서 거래대금 최상이기 때문에 20%까지 최대 포괄 기준은 2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19일 상한가 기준의 이제 설명 내용이에요. 이 불쾌등 마스터님이 여기 다 올려드려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1조 이하짜리 종목 이렇게 요 교육 자료는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19일 날 여러분들께 설정을 잡아드린 게 상한가의 기준에 하이드로 리튬의 이 거래량 기준 상승률 상위여서 상한가여서 이 종목을 들여다본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놓여져 있는 상한가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이 못 미치는 종목이 많아요. 또 시가총액 월등히 또 약한 경우도 있고. 결론은 거래대금 최상위의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어반 리튬은 어떤 케이스예요? 어반 리튬의 경우는 일단 상한가가 일찍 그 문이 닫혀지면서 장중에 닫혀지면서 거래가 이제 더 이상 수반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기준이 됐고, 그래서 그 다음 범위에 이제 그 기준 거래량을 좀 높게 잡아드린 거죠. 결론은 20일 날 하이드로 리튬의 거래량은 440만 주가 아니라 700만 주가 터져야 된다 잡아드립니다. 700만 주. 그 700만 주의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9시 10분에 10%, 9시 반에 20%, 10시 30%. 저라면 이걸 캡처해서 출력해서 모니터에 붙일 거예요. 그럼 700만 주에 70만 주, 140만 주, 210만 주의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3.68%에 올려드렸단 말이죠. 근데 일단 갭 상승 이후에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거래가 실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이 크지 않으면 거래가 실리지를 못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개장 초에 9시 10분인데 3%였다는 거래가 안 실려 있어요. 근데 갭 상승이 나오고 돌려진 겁니다. 고점 대비 윗꼬리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해놨는데 가격이 얼마였어요? 24,000원 전후죠? 한번 보시자고요. 24,000원 전후의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시초가가 25,550원이에요. 저가가 23,600원입니다. 이해되세요? 시가와 저가의 지금의 캔들은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시초가 대비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거고,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그 가격이 25,500원, 23,600원. 그럼 25,600원으로 잡으면 2,000원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절반이면 이제 2분의 1 꼬리가 달리고 이런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망치. 이거는 교수형이 아니라 망치형의 기준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꼬리가 달려있는 부분에 대한 갭상승이었으니까. 어찌됐든 이 기준이 얼마예요? 23,600원에 1,000원이니까 24,6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4,600원 못 미치는데 이걸 어떻게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케이. 저점 대비해서 2%의 되돌림의 흐름을 우리는 들여다본다라고 설정을 잡았죠. 저점 대비해서 2% 되돌림의 흐름을 설정 범위로 잡는다. 결론적으로 시초가 돌파, 장중 고점 돌파, 갭상승에 너무 밀렸으니까 그럼 장중 저점 대비해서 2% 돌릴 때 거래량 상관없이 따라본다. 왜? 이미 거래는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범위의 거래 부분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잡아드리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3위입니다. 9시 17분에 9%까지 돌렸습니다. 이제는 시초가 돌리는 또 개장초 고점을 돌리는 흐름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주가의 흐름이 9시 32분에 종목 계산기 또 나와요. 3%일 때 나왔었죠. 그리고 9%일 때 또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 또 나오고 나서 결론은요. 19%까지 추가 폭등의 기준이 형성이 됩니다. 19%까지. 그러나서 꼬리가 달리면 우리는 미련 없이 또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원칙만 제대로 지키고 계신다면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데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조금 한 번만 더 돌리면 내가 위에서 차익 실현할 거면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 최대 20%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9%까지 따라붙었어. 그래서 밀렸을 땐 손절 기준도 매일 아주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윤정두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차익 실현 이렇게 해야 됩니다.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도 또 수익률이 10% 이상일 때 그리고 수익률이 10% 미만일 때 그 차익 실현의 범위를 이렇게 정형화해서 여러분들께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이드로 리튬 이런 변동성의 수익 캔들의 흐름 결론은요. 나도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고 이런 종목에 수익을 내고 싶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세요. 그래 노란톡에 지금 카톡방에만 들어와 계시면 그러면 이걸 매일매일 장중에 윤정두 또 연구원님들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채팅방에. 어떤 식으로? 채팅방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뭐 제주은행에 대한 이렇게 동영상 링크도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 뭐 어반 리튬 있고 이 하이드로 리튬 어디 가서 밑에다 넣어놨네. 오케이.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이런 동영상 전략도 있고 장중에 19일날 16시에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21일날 11월 20일날 14시에도 올려드렸고 이러한 기준점들을 전부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나도 저런 수익 잡아주세요.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할 건데 당장은 수익이 목적이니까 수익부터 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은 실질 수익은 이런 대형주에서 먼저 내고 상한가 종목은 상한가 종목대로 다 따라잡고 그러면 뭐 일석이조죠. 거기다 교육자료 다 받으시고
시간이 몇 시가 됐든 전화하셔서 여러분 답답하신 분들이 전화하셔서 빨리빨리 함께 가셔서 수익을 내셔야죠. 응?